안녕하세요. 대구 영산초등학교 교사 정한식입니다. IBPIP 탐구와 민주시민교육에 대해서 강의하고 있는데요. 벌써 네 번째 시간, 지금 마지막 시간이 되겠네요. 이 장면 정말 오랫동안 봤죠. IBPIP의 탐구에 대해서 나타낸 그림입니다. IBPIP 탐구는 키 컨셉과 ATL 스킬을 가지고 정보를 수집하고 그걸 개념으로 구성하며 이를 개념적으로 이해하는 과정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개념적 이해를 다른 맥락에서 전이하고 이것이 바로 액션이다라고 얘기를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키 컨셉과 ATL을 가지고 정보를 수집하고 개념화하고 개념적 이해로 나아가는데 그 개념적 이해에 대한 문장이 바로 센트럴 아이디어. 그리고 이걸 다른 맥락에서 전이할 때의 활동이 바로 액션이라고 했죠. 이 단계, 이 흐름이 하나로 묶여져 있는 이 한 묶음이 바로 UI, 즉 Unit of Inquiry라고 얘기 드렸습니다. Unit of Inquiry는 중앙문제 주제 6개를 활용해서 만들죠. 그러면 우리 이 강의에서의 가장 핵심은 이 UI, 즉 IBPIP 탐구 흐름에서 어떻게 민주 시민교육을 발현할 수 있을까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앞서 두 차시에서는 민주 시민교육이 녹아나 있는 UI 두 가지 사례를 여러분들하고 한번 나눠봤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IBPIP 탐구에서 하나의 탐구 흐름, 즉 UI 중에서 한 차시를 뽑아내서 여러분들하고 한번 공유해 볼까 합니다. 여기 이번에 공유할 수업에 속해 있는 UI는요, 2차시 때 여러분들하고 한번 나눔을 했었던 HWOO, 즉 How We Organize Ourselves 요 UI 내에서의 한 차시를 여러분들하고 한번 오늘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죠. 2차 시대 여러분들하고 한번 얘기를 나눠봤지만 이걸 기억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서요. 요거 How We Organize Ourselves의 센트럴 아이디어, 즉 개념적 이해가 된 결과인 이 문장은요. 시민의 참여는 민주주의를 발전시킨다 였습니다. 그리고 키 컨셉은 변화, 형태의 기능이었죠. 그리고 민주시민교육 목표 역량은 참여 역량과 절차적 역량이 여기서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기억하실 것 같은데요. 참여 역량은 당연히 이 센트럴 아이디어부터가 참여 역량을 이해시키는 과정이었고요. 그 다음에 요거에 대한 전이, 즉 다른 맥락에서의 활동이 민주적 의사결정에 따른 자율 동아리 선정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이 직접 참여를 했고 그 다음에 민주적 의사결정이라는 학생들의 절차적 역량도 길러졌다고 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여기에 대해서 한 차시를 뽑아서 수업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럼 어떤 수업이냐면요. 이번 수업에 대해서는요. 민주주의 발전 과정에서 있었던 사건들을 학생들이 탐구해보고 그 탐구에서 나왔던 내용들을 개념적 이해로 넘어가는 과정입니다. 즉 개념적 이해는 많은 사건들을 통해서 이해해 나가는데요. 이번 시간에서는 민주주의 발전 과정에서 있었던 사건들을 탐구해보고 그것을 개념적 이해로 연결시키는 수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수업을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죠. 먼저 도입입니다. 도입에서는 학생들에게 탐구 대상을 제시합니다. 교사가 탐구 대상을 제시하는데 저는 이때 민주주의 발전 과정에 있어서의 사건들 중에서 4.19 혁명, 그 다음에 동아일보 백지 광고 사건, 그 다음에 김대중 납치 사건, 그리고 6.29 민주화 선언, 이 네 가지를 학생들에게 제시를 했었습니다. 그러면 학생들이 이 중에서 선택을 하게 되죠. 물론 더 많은 선택하에 대상이 많으면 좋겠지만 저는 안타깝게 4개밖에 선정을 못했고 내 모둠이 요 4개 중에서 하나를 선택했었습니다. 그럼 학생들한테 왜 이 선택권을 주느냐? 학생들의 에이전시, 즉 학생들의 주도성을 키워주기 위해서입니다. 에이전시는 보이스, 초이스, 그 다음에 오너십, 그러니까 목소리, 그 다음에 선택권, 그 다음에 주인의식을 길러줄 때 일어날 수 있는 건데요. 수업 중간중간에서도 학생들의 선택권을 굉장히 존중해 줌으로써 에이전시를 기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탐구 대상을 선택하게 해준다든지 아니면 탐구 장소를 선택하게 해준다든지 아니면 탐구 결과를 전시할 때 학생들과 함께 전시를 함으로써 학생들의 보이스, 목소리, 초이스, 선택, 그 다음 오너십,
주인의식을 길러줄 수 있다고 볼 수 있죠. 자, 그리고 영상을 또 보여드리겠지만 이 영상에서는 제가 1차 자료를 굉장히 강조를 해요. 1차 자료가 뭐냐면요. 자료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 거거든요. 1차 자료, 2차 자료, 3차 자료 이렇게 나아가는데 점점 다음 차 자료로 넘어갈수록 해석이 더 붙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제가 어떤 친구랑 싸웠다. 그러면 싸웠는 사람이 나. 그 다음에 그 친구가 1차 자료가 되겠죠. 그죠? 그리고 싸웠다는 사진 이런 게 1차 자료가 되겠죠. 거기에 대해서 옆에서 봤던 친구 쟤 때문에 싸웠어. 쟤 때문인 것 같아 하고 해석을 더 붙이잖아요. 그건 2차 자료가 되겠죠. 즉 해석을 더 붙일수록 2차 자료, 3차 자료 나아간다. 그럼 학생들이 탐구할 때는 몇 차 자료를 보는 것이 좋을까요? 편의성만 따진다면 물론 해석이 이미 더 붙여져 있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사실 편의성을 따지는 것이 수업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학생들의 탐구력을 늘린다는 것은 사실 1차 자료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있었던 일, 그 당시의 상황, 그 다음 그 당시의 모습들이 담긴 것들을 보면서 학생들 스스로 해석을 해 나가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4차 산업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4차 산업이 사실은 3차 산업은 정보를 많이 만드는 산업이었다면 4차 산업 때는 이미 무한한 정보들이 있고 이것을 어떻게 타당성 있게 해석하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1차 자료를 강조하고 1차 자료를 통해서 학생들이 스스로 해석해보고 거기에 대해서 지식을 끌어내보는 과정을 통해서 학생들이 좀 더 미래지향적인 역량을 갖춰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도입 부분 수업 영상 한번 보시도록 하죠. 우리 How we organize ourselves 하고 있습니다. 우리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사건들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봐야 될 사건은 4.19 혁명, 그리고 동아일보 백지 무슨 사태, 그리고 김대중 무슨 사건, 그리고 6.2 무슨 네 가지입니다. 이것들 여러분들이 선택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요. 어떤 기법들을 활용할지도 여러분들하고 같이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요거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죠. 우리가 찾아내기 단계에서 수업을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조사하는 과정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사하기 기능을 쓸 때 선생님이 요즘에 강조하는 것이 있죠. 첫 번째 1차 자료, 2차 자료. 좀 크게 얘기해볼까요? 뭐라고요? 1차 자료, 2차 자료. 그러면 어느 쪽을 더 선호한다고 들었습니까? 1차 자료. 이유가 뭘까요? 왜 1차 자료가 더 좋을까요? 1차 자료에는 해석이 들어가 있어요. 1차 자료에 뭐가 들어가 있었어요? 해석. 다른 사람이 해석이 들어가 있으니 해석이 적은 최대한 1차 자료를 해달라. 그래서 여러분들도 저거를 탐구하거나 조사할 때 혹은 선생님들이 주는 자료도 최대한 그 시점에서의 사진, 그때의 통계자, 그때의 신문기사 이쪽으로 여러분도 찾아보고 선생님도 보고 좀 제공할 예정이에요. 자, 그리고 혹시 여러분들이 조사하다가 자료가 찾아지고 보고서에 그걸 담는다면 반드시 무슨 표시를 해라? 저작권 혹은 출처 표시를 꼭 해달라고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인 탐구에 들어갑니다. 요 장면은 김대중 납치 사건을 꼽은 학생의 모습인데요. 이때 1차 자료를 교사인 제가 주었었어요. 이때 김대중 납치 사건이 있었던 직후 찍혔던 사진인데요. 김대중 씨, 그 당시에는, 김대중 전 대통령이 그 당시에는 대통령이 아니라 야당의 대표였잖아요. 그래서 요 정치인일 때, 요때 김대중 전 대통령이 납치가 되거든요. 그리고 납치해서 구조가 되고 난 뒤에 직후 찍었던 사진입니다. 그 사진을 보면서 학생들이 See, Think, Wonder를 했어요. See, Think, Wonder라는 것은, 이 자료를 보고, 보이는 것 그대로 줬고 그에 대한 생각 줬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궁금한 점을 적는 그 탐구 방법이거든요. 이를 통해서 이 사진에 대해서 깊이 있게 살펴보게 하고 거기에 대한 궁금증을 품게 해주는 거죠. 이에 대한 내용도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다섯 곳 해보인가? 다섯 곳 해보이나? 잉크. 나 치 적어야 되는데.
자, 다음도 한번 보죠. 동아일보 백지 광고 사건입니다. 이것도 역시 그 당시 실제 동아일보 백지 사건 때 있었던 광고가 백지로 나간 그 신문 그 자체를 제가 뽑아서 줬거든요. 이것도 역시 시싱크 원더로 한번 학생들이 살펴봤었습니다. 그리고 또 4.19 혁명도 역시 제가 사진을 주고 학생들이 시싱크 원더로 했었는데요. 이때 왜 이렇게 자꾸 이제 시싱크 원더가 나오냐면 요 탐구하는 전략들도 학생들이 충분히 익힐 필요가 있어요. 이때 학생들이 시싱크 원더를 배울 때라서 요 시싱크 원더를 활용한 자료 탐구가 굉장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자, 이 친구들은 시싱크 원더를 딱 봐도 안 하는 것 같죠, 그죠? 이 친구들은 시싱크 원더를 거부했어요. 이유는 뭐냐면 시싱크 원더가 좋긴 한데 거기에 대해서는 내가 충분히 그 활용을 해봤으니까 우리는 직접 조사를 해볼래요 라고 선택을 해서 제가 존중해서 그대로 하라고 했었습니다. 물론 자료도 만들었는데 얘네들이 뭐 자료보다는 우리가 직접 조사해보겠다라고 해서 실제로 조사하더라고요. 장소도 보면 교실이 딱 봐도 아니죠, 그죠? 이것은 우리 교실 옆에 있는 인콰이어리 클래스라고 따로 만든 특별실입니다. 여기 학생들이 이제 들어가서 탐구를 했었는데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주변 친구들이랑 같이 하면 시끄럽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조용한 데 가서 얘기를 하겠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가버리더라고요. 이것도 역시 학생들의 주도성, 즉 뭐 학생 에이전시에 뭐 큰 도움이 주기 때문에 탐구하는 장소를 선택하는 것도 학생들의 몫이죠. 그래서 가라고 했습니다. 대신 제가 왔다 갔다 하면서 사진도 찍고 영상도 녹음하고 그랬었던 것 같네요. 이 친구들이 자료 수집하는 것도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사건은 2월 평화적 정권 이양이고 대통령 산업법 개정을 통한 공정한 경쟁 보장이고 김대중의 사면복권과 시국 관련 사범들의 석방 김대중이랑 관련이 있네. 인간 존엄성 존중 및 기본 인권 신장. 자, 이와 같이 자기네들이 뭐 찾았는 것을 계속 얘기해 줌으로써 찾는 데 효율성을 좀 기하기도 했었습니다. 자, 여기 볼게요. 요거는 정보 수집을 더 하는 겁니다. 아까 전에 시싱크 원더를 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원더는 궁금한 점이에요. 그죠? 궁금한 점으로 끝나버리면 이게 사실 정확한 탐구가 아니죠. 시싱크 원더를 통해서 궁금했던 점들을 직접 조사를 해봄으로써 또 혹은 교사가 추가 자료를 줌으로써 수집되는 정보를 좀 더 확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추가 정보 수집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내용들을 한번 정리해 보는 거죠. 근데 이 정리 단계에 넘어갔을 때는 교사가 꼭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학생들이 어떻게 머릿속으로 정보를 정리하고 있는지를 알아봐야 이것이 탐구가 제대로 방향이 갔는지 아니면은 추가 자료를 더 줘야 될지 아니면 시간을 더 줘야 될지 뭐 이런 판단이 서기 때문이죠. 그러면 요 사태가 일어난 원인을 여기서 추측해 보자면 어떻게 볼 수 있죠? 지금 투표수가 박정희 대통령이 이만큼 있고 김대중 대통령이 이만큼 따라왔는데 그거에 박정희 대통령이 따라잡힐까봐 위협을 느껴서 바로 유신헌법으로 바뀌고 납치하고 유신헌법을 바로 바꾸고 그대로 그 다음에 바로 이거 투표를 실행할 거다. 추측이 이거를 됩니다. 보니까 그러면 요거와 요거의 차이점으로 다 할 수 있는 게 뭐 있을까요? 차이점가 많이 줄었고 투표하는 사람들 수도 많이 줄었다. 오케이. 자, 여기서 보면 학생들이 여기 제가 제시해준 추가 자료를 통해서 궁금했던 점을 해소하고 그래도 해소되지 못한 궁금한 점은 자기들이 직접 찾아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때 궁금했던 점들을 해소하고 왜 김대중 납치 사건이 있었지에 대한 자신들의 궁극적인 원더도 해소되게 되었죠. 자, 이 친구들은 동아일보 백지 광고 사건에 대한 탐구를 하는 친구들입니다. 이 친구들도 역시 원더 궁금했던 점에 대해서 학생들이 직접 조사해보고 거기에 대해서 궁금했던 점을 채워나가면서 정리된 것들을 선생님하고 확인하는 과정을 영상으로 담았습니다. 그게 그 동아일보의 야당이나 인권 운동자들이 점점 그게 기사가 실리면서 박정희가 그걸 되게 보고 뭔가 좀
긴장이 됐는지 그 광고주들을 다 불러내서 협박 같은 걸 했대요. 그래서 광고주들이 다 동아일보랑 계약을 끊었대요. 자, 이렇게 정리되는 것을 교사한테 계속 얘기해 주고 있죠. 이 친구들은 뭐 처음부터 시싱 원더로 하지 않고 바로 정보 수집으로 갔었는데 이 친구들도 자기들이 정리한 내용들을 선생님한테 한번 점검을 받아보고 있습니다. 왼쪽 친구는 계속 쓰고 있죠. 자기가 아직 정리가 덜 끝난 거고요. 오른쪽 친구는 쓰기 전에 자기 머릿속에 있는 걸 한번 점검해 본다고 저하고 얘기를 나눴습니다. 딱 민자 선언에서 직선제 개헌 요구를 수용했대요. 근데 그 전에 고명승이라는 보안 사령관이 전두환 대통령에 건의했는데 그건 전두환 대통령이 무시했나 봐요. 명령이 취소되지 않으면 쿠데타까지 염두된 상황이었대요 그때가. 자, 이 친구가 사실 얘기하는 것은 핵심적인 내용이 아니에요. 그러면은 선생님이 그거는 약간 핵심에서 벗어나는 것 같은데 요거 말고 다른 부분을 좀 더 탐구해 볼래? 이런 식으로 유도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이 친구를 그대로 놔뒀다면 새로운 쿠데타가 일어나는 거 아니냐? 6월 민주항쟁이 마치 쿠데타처럼 되어버리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이 정리해가는 것을 꼼꼼히 계속 확인을 해보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계속 선생님이 이쪽이하고 이쪽은 어떠냐라고 계속 유도해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한번 알려드립니다. 자, 그러면 요거 보시면 이제 보고서를 이번에는 작성합니다. 학생들이 탐구했던 내용들을 보고서로 담아내거든요. 그러면은 스스로 찾았던 내용들을 한번 정리해보는 과정이 되겠죠. 요것도 팀별로 같이 하게 됩니다. 자, 자기네들끼리 이제 어떻게 적을 건지에 대해서 배치를 하죠. 이것도 굉장히 사실 중요합니다. 여기 학습에서 중요하냐라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보고서를 쓰면서 그에 대한 공간 배치를 하는 것도 우리가 실무적인 역량을 길러준다는 면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지 않을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보고서거든요. 물론 보고서 4개이긴 한데 우선 공간상 제가 2개만 우선 준비를 해봤는데요. 왼쪽은 김대중 납치 사건, 오른쪽은 동아일보 백지 광고 사태입니다. 아까 전에 막 공간 막 찾던 애들이 만들었던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박정희 언론 탄압에 대해서 잘 얘기해 볼 수 있을까에 대한 것이었죠. 여기서 보면 김대중 납치 사건은 인권 탄압이다. 그래서 독재를 하게 되면 인권 탄압을 겪을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동아일보 백지 광고 사태는 언론 탄압이다 라고 얘기했죠. 그 다음에 4.19 혁명의 원인으로서 3.15 부정선거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팀들은 학생들이 독재를 하게 되면 부정선거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걸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6.29 민주화 선언은 사실 6월 민주항쟁에 의해서 이러한 독재적인 부분들이 많이 개선되는 선언이거든요. 뭐 직선제라든지 이렇게 그리고 언론 탄압을 안 하겠다 등등 말이죠. 그래서 요 두 보고서는 인권 탄압과 언론 탄압에 대해서 하고 있고 지금 제가 담지 못한 다른 보고서에는 독재를 하면 부정선거가 일어날 수 있다. 그리고 6월 민주화 운동 같은 참여를 통해서 독재적인 그런 부분들을 많이 개선할 수 있다. 이런 보고서가 나왔었어요. 그럼 이 보고서를 모둠별로 하나씩 나온 거고 김대중 납치 사건을 했던 모둠은 다른 모둠의 내용을 전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보고서가 끝나면 이 보고서의 내용을 공유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여기 보면 공유하는 중인데요. 탐구 내용 공유는 갤러리 워킹으로 했습니다. 갤러리 워킹이라는 게 뭐냐면 모둠별로 이제 한 명씩 나오게 해요. 그래서 그 한 명씩 나온 모둠으로 새로운 모둠을 짭니다. 즉 모둠이 이제 다 4명 있으면 1, 2, 3, 4 번호씨를 다 매겨요. 요 모둠도 1, 2, 3, 4를 번호를 매기고 요 모둠 구성원도 1, 2, 3, 4 매기고 저 모둠 구성원도 1, 2, 3, 4 매기고 그리고 1번 모둠 다 모으고 2번 다 모으고 3번 다 모으고 4번 다 모아요. 그러면 새롭게 만든 모둠들은 원래 있던 모둠들에서 골고루 섞이는 거겠죠. 그죠? 그럼 이 친구들이 이 보고서를 전시해 놓으면 이 보고서를 교실 곳곳에 전시해 놓으면 돌아가면서 이 보고서를 보게 됩니다. 그럼 보세요. 새롭게 만들어진 이 모둠에는 1모둠의 1번, 2모둠의 1번, 3모둠의 1번, 4모둠의 1번 이 4명이 구성되어 있잖아요. 그럼 보고서를 딱 보고 요거 1모둠이 만든 거네? 그러면 1모둠의 1번이 설명하는 겁니다. 다른 모둠의 1번에게. 그리고 또 2모둠, 그 1모둠
1모듬, 2모듬, 3모듬, 4모듬에 1번 모듬이 가면 2번이 모여있는 모듬들이 오면 또 1모듬에 2번, 2모듬에 2번, 3모듬에 2번, 4모듬에 2번이 모여있잖아요. 그러면 저거는 1모듬이 만든 거네. 가면 2모듬에 1번이 설명하는 식입니다. 그러면 또 2모듬에 미안합니다. 2번 모듬들이 또 딴 데로 가면 요거는 2모듬이 만든 거네. 가면은 2모듬의 2번이 1모듬의 2번, 3모듬의 2번, 4모듬의 2번을 설명하는 식이죠. 뭐 조금 어렵죠. 어쨌든 요 돌아가면서 서로 자기가 모듬이 만든 것을 설명해 준다. 그래서 내가 만든 것이 아니면 들어주고 내가 만든 거면 말해준다. 이것이 바로 갤러리 워킹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갤러리 워킹은 방식이 다양해서 저처럼 이런 방식 말고 다른 방식을 쓰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제 것만 갤러리 워킹이 아니고 다른 방식도 많다는 점, 그거는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부분도 한번 살펴볼까요? 짧지만 한번 볼게요. 이거 보면 설명하는 친구들이 이렇게 많이 있죠, 그죠? 그러면 이 친구들이 설명이 끝나면 다른 보고서로 이동하게 되고 단체로 이동하게 되고 저거 내가 만든 건데 하면 설명하고 저건 내가 만든 게 아닌데 하면 그 설명을 듣고 이것이 바로 갤러리 워킹이다. 이렇게 탐구 공유까지 끝나고 나서요. 학생들을 불러놓고 이제 배우는 것을 한번 연결을 해봅니다. 근데 이때 우리 키 컨셉 저번에 얘기 드렸죠? 키 컨셉 중에 변화를 통해서 얘기를 나눕니다. 변화의 관점에서 보자. 그러면 4.19 혁명은 뭐 때문에? 그래서 부정선거, 동아일보 백지 광고 사태는 독재 언론 탄압을 보여주고 김대중 납치 사건은 인권 탄압을 보여준다. 근데 이게 변화의 여지가 있냐? 라고 했을 때 애들이 전부 다 6.29 선언에서는 간선제를 직선제로 바꾼다. 요건 그때는 덜 배워가지고 요건 확실히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사람들의 민주주의로 많이 진행된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언론 탄압을 하지 않겠다라는 부분도 있었고 인권 문제나 또 부정선거에 대한 문제도 많이 언급하고 있는 것 같아요. 라고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6.29 선언이 일어나게 된 원인은 뭐냐라고 했을 때 애들이 6월 민주화 운동 때 6월 민주항쟁 때문이다. 미안합니다. 6월 민주항쟁 때문이다. 그래서 시민들의 참여가 이렇게 변화를 가져올 수 있구나. 그래서 우리가 독재 때는 부정선거, 언론 탄압, 인권 탄압 등이 있을 수 있는데 이것이 참여를 통해서 점점 변화해 나갈 수 있겠구나. 그러면 학생들이 머릿속에서 참여가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군 하는 어렴풋한 개념적 이해가 조금씩 되어 가겠죠. 이런 것들이 쌓이면서 나중에 개념적 이해를 정리해 볼 때 애들 입에서 시민의 참여는 민주주의를 발전시킨다. 이런 말이 나올 수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학자지 수업을 보면 정보들을 살펴보고 그 정보들을 통해서 키 컨셉을 통해 요 의미를 부여하게 되고 그 의미가 계속적으로 개념적 이해와 연결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함으로써 학생들이 시민의 참여가 필요하다. 즉 민주주의를 위해서는 시민의 참여가 필요하다는 참여 역량을 이해하면서 내재화할 수 있다는 겁니다. 즉 IBPIP 탐구는 사실 개념적 이해로 나아가고 그것을 전이하는 그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렇게 정보들을 계속 쌓고 그 정보들을 개념적 이해로 계속 연결시킴으로써 그냥 단순한 사실을 안다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해를 해나간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사실 민주 시민 교육이라는 것이 단순한 사실들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까 봤듯이 참여라든지 절차적 역량이라든지 인권에 대한 민감성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민주 시민 목표 역량은 사실 이해에서 시작돼서 실천을 통해서 습득해 나가야 되거든요. 그렇게 따진다면 사실 IBPRP의 탐구, 즉 개념적 이해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전이를 하는 행동 자체가 아마 민주 시민 역량을 길러가는 좋은 탐구가 되지 않을까라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자, 이 시간까지 여기까지 해서 IBPIP 탐구와 민주 시민 교육은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4차시 어쩌면 짧을 수도 있고 길면 길다고 할 수 있는데요.
제가 맡은 이 파트가 사실은 조금 어렵습니다. IBPIP에 대해서도 여러분이 아마 생소할 것이고 이것을 통해서 민주시민교육을 녹아낸다는 것도 제가 거의 처음 하는 시도이고 또 선례가 없는 데다가 이해 자체도 그렇게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차시까지 이렇게 같이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여러분들이 실제로 교사가 되었을 때 한 번쯤은 IBPIP에 대해서 들어보고 어쩌면 IBPIP 학교로 가실지도 모르거든요. 그러면 이번 4차시 동안 들었던 내용들이 여러분들의 미래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4차시 동안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대구 영선초등학교 교사 정한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